또 들어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문남중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또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키워드 공감 첫 번째는 역시나 스페인 준비를 하셨습니다. 스페인 새로운 경제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시 유럽 쪽으로 좀 돌아서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27일 날 스페인 정부의 그 새로운 경제 개혁안 발표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유로존의 위기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확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27일 날 이제 경제 개혁안 발표가 있고요. 또 그 다음 날은 28일에는 이제 스페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지난 3개월 동안의 그 감사 결과도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는 이제 스페인과 관련된 구제금융 신청 여부, 또 이번 주 또 이러한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아무래도 이번 주 이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9월 6일 20일 그 전면적 통화정책 발표를 통해서 그 스페인이 ESM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대비안도 이미 마련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스페인이 구제금융 신청을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시장에 주는 충격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그 유로존과 관련된 지표들을 좀 살펴보면 9월 6일 그 22의 OMT 결정 이후에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재정 2기국대의 국채금리 자체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그 유로존 경기 상황에 대한 눈높이를 이전보다는 좀 높이 바라보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인 유로존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인식 자체도 뭐 부정적이기보다는 중립적으로 이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로존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두 번째는 수급입니다. 기관 계속해서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순매도 물량을 출회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계속해서 순매수는 이어지고 있지만 그 규모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도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좀 잠깐 숨고르기 국면에 좀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오늘은 소폭 매물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지난 11일 동안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이어졌다는 부분들을 좀 보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뷰 자체가 아직도 견고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장의 그 열쇠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7월 말 이후에 그 외국인이 들어온 자금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그중 80% 정도가 이제 유럽계 자금이었습니다. 네. 사실 유럽계 자금은 단기적 성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물론 그때 들어온 자금들도 이제 드라기 총재가 유럽 고하기에 대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들어온 자금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자금은 어차피 장기 성향을 가진 미국계 자금이기 때문에 미국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8월까지 6개월 연속 순매도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미비하지만 좀 매수세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하나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미국계 자금에 좀 특별한 의미를 두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과거 QE1과 QE2 그 시기에도 외국인들 주도의 강력한 유동성 랠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의 양적 완화 그리고 달러 약세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약화되고 있는 이런 주변 여건 자체가 그때 당시와도 상당히 똑같다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기관들의 펀드 환매 물량들이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쳐서 좀 마무리되는 국면들이 나온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단초 역할을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전기전자와 운수 장비 그리고 화학업종 등 경기 민감주 위주로 지금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기간 조정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업종들 위주로 상대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 이후에는 전기전자나 운수장비,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또 미국계 자금이 어느 정도나 들어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들 자금이 들어온다면은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죠. 화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중추절, 국경절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가 상당히 짧은데요. 중국은 또 일주일이나 쉬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의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많죠? 네, 맞습니다. 사실 에코로에서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런 이슈, 테마 쪽으로 좀 잡아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제 중국의 중추절, 그리고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이제 국경절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명절이 겹치다 보니까 연휴가 8일 정도, 9일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이전에 있었던 그 연휴 기간에 비해서는 소비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좀 시장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는 지난 7월에 그 에너지 절감형 가전과 자동차, 조명 등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소비 기대가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일본과 중국 정치적인 영토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중국 내에서는 반일 감정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국내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한국을 찾는 중국인 여행객 수 자체가 역대 최고치인 1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중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소비하는 1인당 평균 소비 금액을 좀 산정을 해보니까 네. 대략 1948달러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소비를 하고 가는 그러네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한국을 찾기 때문에 이런 소비 기대감들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카지노나 여행, 호텔이나 화장품, 그리고 이제 중국발 한국행 항공노선 탑승률 증가로 인한 항공업체의 수혜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IT에서는 삼성전자나 LG전자, 그리고 자동차는 현대차, 그리고 유통에서는 호텔신라, 그리고 화장품은 아모레퍼시픽과 에이블 CNC, 그리고 코스맥스, 그리고 이제 카지노는 GK의 파라다이스, 그리고 항공은 아시아나항공까지 해서 이번 주에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종목군들로 관심이 집중될 텐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2부에서 더욱더 자세한 내용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수석연구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확인을 하고 계신데요. 키워드 공간 마지막은 숨고르기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정말 지루한 숨고르기가 이어졌는데 언제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요? 아무래도 이번 주 추석을 좀 지나고 나면 네.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체적인 큰 맥락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 유동성 이런 랠리로 인한 지수 상승 흐름이 아무래도 10월 중순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다는 부분들을 큰 흐름에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도 어차피 미국계 자금의 유입세 자체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난주 주간 한 주로만 본다고 해도 비차익 매수 규모 중 80%가 외국인이 차지한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여전히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은 역시 긍정적이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그 추석 연휴 중 돌발 변수에 대한 경계 심리, 그리고 국내 주식형 펀드의 환매 물량들이 여전히 좀 지속될 걸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와의 그 대립각을 계속 세울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내 증시는 추석 연휴 전까지는 좀 숨고르기 장세가 지속될 걸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주간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차피 IT와 자동차가 지수의 하방을 견고히 하는 역할을 해줄 거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전반적으로는 대형주보다는 이번 주 26일 갤럭시 그 노트2가 이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부품주와 관련된 이런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또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둔 투자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역시 이번 주에도 숨고르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IT 부품주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중국 관련주들 개별 종목에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문남중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